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새만금에서 개최됐던 국제 잼버리 대회가 어떻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파행으로 얼룩졌다. 시작부터 거기에 이 잼버리 대원 34,000명을 수용할 만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나무 한 그루도 없었고, 위생시설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파행은 시작된 셈이죠. 태풍이 예고된 이런 상황에서 윤 정권은 부득이 사실상의 폐영 조치를 하고 34,000명의 참가 대원들을 전국 각지에 분산 수용해서 문화체험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상암 운동장에서 K-팝 공연으로 일단 대미를 장식을 했다. 자, 이런 과정 전체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올림픽,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을 이게 개최했던 나라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국격에 손상이 있고 이게 국민 자존심의 상당히 훼손됐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문재인 정권 1기 총리로 거의 3년간 총리직에 있었던 이낙연 총리도 국가적 수치다. 윤 정권의 준비 소홀이 결국은 이런 수치를 결과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인지 이 국정조사 해야 돼. 관계장관 해임을 해야 되고, 국무총리는 사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빼고는 관계장관들 전부 사퇴시키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자를 가려내야 된다. 이런 강경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그 파행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을 떠미는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집행 당시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니까 결국은 그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 도의상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나아가 법률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새만금의 국제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법은 이 잼버리 국제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법 만들고, 그리고 새만금의 그 기반시설이 이게 물구덩이가 많았는데, 이 잼버리 개최를 계기로 약 1조 7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고 그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이렇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잼버리 개최지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을 오히려 더 정지하는데 그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운영비로 1,4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정작 200억 원만 현장 관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1,200억 원은 집행부가 썼는데, 그 중에는 99차례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을 했다. 그 여행지에는 잼버리 개최한 경험이 없는 이태리나 스위스도 그게 여행지로 잡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00원 갈라먹은 셈이죠. 그런 5년을 지냈다. 5년을 지내고 작년에 5월달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인계 상황은 어떤 것이었느냐. 잼버리 개최 예정지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그런 대로, 원래 바다를 매립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그런 대로 됐다고 인정되는 게 37%. 그러니까 63%는 여전히 물구덩이다. 그리고 그 37%마저도 당초 계획한 대로 나무를 심지 못했다. 5년 동안. 왜 그러냐? 나무를 심어 보니까 그 수분의 그 염분이, 그 바다를 매립한 곳이니까 염분이 계속 이게 묻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37%도 그냥 땅만 메꾼 것을 윤석열 정권에 인계를 했다. 이래 놓고 잘 처리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정권은 바뀌고 일단 그런 상황을 인계를 했는데, 그 가을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준비가 충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여가부 장관과 윤석열 비서실에서는 이걸, 이 야영지 새만금을 다른 장소로, 과거에 잼버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강원도 고성 근처나 무주진한 장소 쪽에 숲도 있고 하는 그런 공지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했는데 포기하고 말았어요. 새만금에서 딴 데로 이전한다? 노,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이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국제 잼버리 대회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지요. 그걸 말하면 무리해서 올리려면, 옮긴다면 다른 데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 민주당의 막해가 그게 개정될 턱도 없고, 그런 것을 계획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선 전라북도가 들고 일어나 용납 안 해. 그리고 이게 개최지 확정,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전라북도지사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개최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라북도는 민주당 의원들이 석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 자존심을 훼손하고 쫓겨는, 나아가 민주당의 그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 이동이라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런 대로 뭘 하려고 했는데, 도처에 전부 민주당 전라북도 지사가 실제로 집행 총책임자인데, 그러니까 그걸 열성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덜컥 금년 8월이 됐고, 개천은 됐고, 야영장에 34,000명이 모였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됐고, 물구덩이고 나무도 하나도 없다. 폭염은 계속되고, 화장실 변기 그것도 아주 형편없고 불결했다. 쓰레기 버릴 것도 없다.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책임 윤석열 정권이 져야지요.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강행하면서 5년 동안 쪼무락거렸던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럼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마당에 그런 대로 뒷수습하느라고 정말 아마 대통령 밤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전부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서 그저 분산 수용하고 차량이 도대체 어디서 1000대를 동원하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K-팝을 통해서 일단 그 대원들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다 돌아가게 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밤잠 못 자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파행으로 시작됐다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민주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준비 기간 동안에 민주당 출신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씨 같은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게 100% 책임지라고 퍼부을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장구를 치는 윤석열 정권 공격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이거 진짜 나서야 할 때와 안 나서야 할 때 구분 못하는구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익명으로 또 구체적 실명으로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자기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간버릇 차이로 대표를 놓치고 당의 이꼴로 됐다. 헌정사상 이런 대표 시절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는 지금 나서가지고 내가 다시 대표를 하겠다라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든지 이런 꿈을 접고 제1야당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 몸을 던져라. 그게 지금 이낙연 씨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면해버리고 물론 고민이 많겠지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보고 바깥의 여론에 의해서 이재명이 물러나길 바라고 그러면 대안으로 현재로서는 이낙연밖에 없지 않냐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가 쉽게 되어 있고 그가 호남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런 찬스를 노리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난데없이 자기가 안 나서야 할 곳에 이낙연 씨 당신 총리 3년 하면서 그래 새만금에 여러 번 가봤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중앙정부가 다 해드린다, 예산도 한다, 특별법도 만들었다, 다 무사히 끝날 것이다. 이거 잔뜩 부풀려가 생색내는 건 당신이 내놔놓고 이거 3년 동안 따졌어? 이게 곰곰이 지금 따지고 어제 톡 튀어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이 일에는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이죠. 가만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원인의 근원적 그 문제를 쌓아가지고 인계해준 그 5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그 인계받은 윤석열 정권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왜 장소 이동을 못했어? 다른 데로? 법에 가려야 했다. 법에 가려 있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국민은 그렇게 문책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차선의 방법으로 한 그 일로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를 폐영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그 노력, 그걸 우리 국민이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 전후에 현장을 방문한 보도사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브리핑 차트를 놓고 브리핑한 사람들이 아마 전북 관계자들일 거예요. 지사 아니면 부지사였을 것 같은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랬겠지요. 그러니까 장관이 돌아와서 국회에서 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완전한 장관 노릇을 못했느냐는 책임. 이게 참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국가의 책임이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그때 이거 다 살펴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대통령에게 이거 장소를 변경해야 되겠다. 장소 변경 법에 가려 있다. 그러면 차선의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전후 사정을 판단해 가지고 민주당의 지나친 저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바라보고 또 윤석열 정권이 부족했던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정권 이후에 이게 5년짜리 대통령이 주요 사업을 계획해갖고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잘 이어지고 한 경우가 한 건도 없어요. 그냥 5년 동안에 그 정권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 앞에 정권 거 전부 무시해버리고 이런데 이번에는 앞에 정권 걸 무시할 수 없도록 법까지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나아가면서 대통령 책임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걸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그건 결국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잘 봐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내리고 나니까 사실 밑도 끝도 없는데 그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뭐든지 정쟁거리가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두들겨 패고 이제 이런 나라가 이런 풍토가 되어버렸는데 국민의 어떻게 이것을 흡수하느냐 우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